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정관계 내관으로 떠오른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박영수 특검은 사직의 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 저희 특별검사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7개월간 혼신을 다하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중도퇴직을 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직의 변을 가름하고자 한다. 이게 박영수가 밝힌 사퇴의 변인데요. 이날 박영수 특검 외에도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만약 이 수산업자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박영수가 포르쉐를 받았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박영수 특검은 잊혀져 가던 사람이었죠. 아마 정치에 밝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소위 국정농단 특검팀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출범한 건 201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했으니까 이보다도 먼저 출범했고 벌써 특검팀이 존속해온 지 4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 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끝났는데 왜 특검팀이 문을 닫지 않고 있었느냐? 국정농단 특검법 14조 때문인데 여기에는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 관련 전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특검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2건 때문에 특검팀이 존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직권남용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영수 특검이 문재인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특검법 14조, 즉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특검팀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특검법 1조에 명시된 사건의 진상 규명은 이미 이루어졌다 때문에 사표를 좀 받아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가 지난달이었는데 이때 문재인은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위가 불거지자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생각처럼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검법이 특검의 퇴직, 해임 사유를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14조는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가 없고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대통령은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즉시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고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누가 박영수 후임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 박영수의 사퇴 의사를 문재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후임을 찾기 힘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겸직 금지 의무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정농단 특검팀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를 겸직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들, 소위 고액 연봉에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특검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들이 왜 발생했냐?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 정권은 임기 내내 촛불혁명 운운하며 소위 국정농단 사태를 자신들의 국정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나?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나? 또 아직까지도 수많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사건에 엮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 정권이 국정농단 사건을 4년 반 넘게 질질질 끌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을 엮어서 허무맹랑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만들어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박영수 특검이 뇌물 의혹에 휩싸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촛불혁명의 정당성 하나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돼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고 악행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는 법입니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는 박영수 특검과 관련한 기사에 이런 댓글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을 특검하라. 부인이 타던 차를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기꾼 김모 씨에게 포르쉐를 렌트하고 사용료를 경찰서가 들어가자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했다.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다. 만약 북한 김여정이 이 기사를 봤다면 삶은 소대가리라도 웃을 일이라고 했겠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